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게 뭘까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뜻과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왜 불확실한 시대가 됐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이 발전하는 것의 단점 혹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다. 집에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혹은 두 개.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 둘 중에 소수 개의 몇 개에 대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그런데 냉장고가 종류가 100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 고르기가 힘듭니다. 고민해야 되죠. 비교해야 되죠.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샀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뭐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양성은 앞으로도 더 넓어질 거예요. 더 다양해지고 더 많은 제품이 나오고 더 많은 서비스가 나오고 더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간다, 혹은 여러분이 CEO가 된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고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과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전통적인 방법과 다른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제품 개발에 있어서, 혹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 안에 있는 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이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새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전통적인 방법은 너무나도 딱딱해서 이런 다양한 시대에 유연하게 움직이기에는 뭔가 좀 걸림돌이 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유연하지 못한 회사들은 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본의 회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워낙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들, 일본의 특성상 회사들의 유연성보다는 어떤 철학을 고수하는 것을 그런 분위기의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나와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유연해야 되는데, 내 기업의 가치는 이거야 라고 고수하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신흥회사들이 막 살아나게 됩니다. 신흥회사들의 특징들은 처음부터 유연하게 시작을 해요. 대기업들이 유연성에 대처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유연 근무제를 한다든지, 팀을 너무나 딱딱하게 무슨 팀 하지 않고 플렉서블하게 돌아가게 한다든지, 뭐 출퇴근의 자유 같은 그런 회사의 문화적인 분위기적인 것도 유연하게, 그 유연하고 격식이 없고 말랑말랑 해야지 뭔가 큰 악재가 닥쳤을 때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복을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딱딱하면 부러지는데 유연하면은 잠깐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는 것처럼, 그런 탄력성을 갖자라는 게 요즘의 문화하고 분위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탄력성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탄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너무 나는 이것만이야 라고 뭔가를 하나만 고수한다든지 유연하지 못하면은 중간에 가다가 막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유연하면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면 저걸 하고 저게 안 되면 이걸 하고, 그래서 내가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종속돼서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 나가는 거죠. 기업가 정신들을 배우고 창업과 미래의 그 혁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스프린트, 애자일, 린 하다는 게 뭔지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교재의 서론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위에서 상사들이 뭐 회장이든 뭐 부장이든 팀장이든 우리 이거 하자 라고 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 오세요. 그럼 사원들이 열심히 계획을 만들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계획이 나오면은, 자 수행하세요 쫙 합니다. 그리고 끝에 결과를 딱 가져와서, 자 이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 봅시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어 봅시다. 근데 이 과정이, 하나의 휴대폰 만드는 과정이 뭐 6개월 더 걸리겠죠. 1년 이렇게 걸리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계획 세워서 뚝뚝뚝뚝 만들어서 1년 후에 딱 출시하면은 너도 나도 샀단 말이에요. 새로운 제품이라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년 동안 개발하는데 1년 전에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딱 만들었어요. 1년 후에 출시하려고 딱 봤는데 사람들이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빨리 변하고 사람들의 니즈가 굉장히 빨리 변해요. 트렌드도 빨리 바뀌고 사람들이 금방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게 빨리 변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사용자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오래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트렌디한 것들은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게 트렌드다라고 해서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트렌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요소들이 많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하루에도 새로 생겨나고 문을 닫습니다. TV 프로그램만 해도 엄청나게
비슷하게 많잖아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막 사람들의 관심사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러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옛날보다 더 변동성이 커요. 옛날에는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는데 지금은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대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시대에 제품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방법은 바로 스프린트, 애자일이고 린하다는 겁니다. 다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용어를 쓰는 건데요. 빠르고 민첩하고 날렵하고 가볍고 유연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아이디어를 내도요.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기획을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아이디어를 냅시다. 자 언제 모입시다. 결과를 냅시다. 이거 하나만 해도 벌써 한 달 걸리거든요. 큰 회사들은 그렇게 돌아가요. 기획하면은 위에 결제 맡아야 되죠. 보고해야 되죠. 상사는 그걸 가지고 또 그 위에다가 보고해야 되죠. 그 위에서 그래 이거 해도 좋아 라고 하면은 오케이 해도 좋다고 합니다. 해도 좋다고 합니다. 해도 좋다고 합니다. 하세요. 몇 단계 결제 라인을 거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런 결제 라인을 몇 번만 거치게 되면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사용자 조사 혹은 아이디어 개발 회의 같은 거, 워크숍 같은 거 그냥 밥 먹고 나서 우리 1시간만 얘기하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과거는 그게 아니라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제받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시행하고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죠.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계획한 것을 누군가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율권을 줘요. 많이 아이디어 개발 회의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우리끼리 해보자 라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어 있죠. 요즘에 애자일한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저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이거 한 100만원 듭니다. 그러면은 또 결제 라인 타고 올라가죠. 안돼 50만원만 써. 거기까지 벌써 몇 주가 걸리고 상부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자료 만드는데도 엄청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근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늦어요. 그래서 다 재량권을 줍니다. 너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결과만 볼 거야. 그래서 결과 중심적인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애자일하고 이런 스프린트한 회사들은 이 사람이 언제 나와서 언제 퇴근하고 또 집에서 일을 하든지 외국에 나가 놀러가서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데드라인만 맞추고 필요한 미팅을 하면 되죠. 미팅도 그냥 스카이프로 하고 줌으로 하면 되죠. 그렇게 유연하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은 뭔가를 빨리 해볼 수가 있죠. 일단 문화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뒷받침이 돼야 돼요. 나는 빨리 하고 싶은데 이 제도라는 것은 내가 빨리 할 수도 있는 역량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린하고 애자일한 기업에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면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디어와 제품 개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나한테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업에 다니는데 LMS라고 합시다. 어떤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LMS에 이거 한번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결정받고 진행하고 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지금은 그래 한번 해봐. LMS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접 바꾸는 거예요. 물론 백업 해놓으면 되죠. 원래 소스는 언제든지 돌리면 되니까. 혼자서 혹은 팀으로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거 잘했나 못했나 모르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혹은 집에 가족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한번 써보라고 해요. 써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다 그래요. 그럼 이 더 좋은 것을 상사한테 보여줘요. 이거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고 더 좋아졌고 뭐 더 빨라졌고 혹은 사용성이 개선됐고 사람들이 더 만족해 합니다. 그래? 이거 반영하자. 그럼 반영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결제 라인 하나도 없죠. 자기네들끼리 만들고 상사한테 보여주고 컨펌 받아가지고 오픈하면 끝이죠.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회사 요즘에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은 딱딱한 체계와 위계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애자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자일하도 어질리티가 있는 거죠. 기민하고 민첩하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일을 맡았는데 이걸 나 혼자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애자일한 데서는 어떻게든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뭐 친구들한테 평가 받아서 이거 괜찮아 혹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평가를 가지고 또 바꾸고 또 평가받고 한 번 의사결정해서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그 기획서대로 쭉쭉쭉 해서 한 번에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라 쉽게 해보고 안 되면 돌아오고 쉽게 해보고 평가받아서 어디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 또 고쳐서 또 평가받고 빠른 프로토타입, 빠른 평가, 빠른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또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평가받고 평가 내용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또 보여주고 이것을 빠르게 반복하는 그 반복의 속도 그것을 어질리티라고 합니다. 이 민첩하고 기민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나가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이런 기민함을 혼자 스스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완벽주의 같은 게 좀 있어요. 아시안들이 유교적인 위계질서 같은 데서 나오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애자일한 거랑 조금 거리가 멀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그 시키는 것을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러지 않으면 좀 불안해요. 뭔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그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걸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죠. 결과 중심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걸 가지고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게 어리둥절하고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자일한 게 필요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면은 뭐라도 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할 수 있는 태도, 뭔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뭘 할지를 찾고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는 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일조하는 거. 그런 태도가 애자일한, 린하다라는 앞으로의 기업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될 거예요. 재택근무도 마찬가지고 상사가 카톡으로 계속 당신 이거 했습니까? 계속 물어봐서 회의 자료 만들어서 내가 한 거 이겁니다 보고하고 너무 에너지 낭비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가지고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평가받고 그걸 알아서 하라는 말은 잘 안 하죠. 그 상사는 구체적으로 우리 뭘 해봅시다 라는 걸 주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 이 시대의 흐름, 기업의 문화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 어떻게 일을 대하고 어떻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해 나가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